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포슬포슬 내리던 눈이 질퍽질퍽한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퇴근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퍽질퍽한 이준석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보면 뭔가 뒤끝이 있고 뭔가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는데, 이준석이 이낙연과 연대에 대해서 빅텐트를 친다느니 하면서 또 그 내부에서도 잡음이 있었어요.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설 전에 신당 창당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준석은 설 후다. 그리고 말장난하죠. 이 말하는 그 제3지대 빅텐트를 치겠다, 이 말은 뭐 빅피처를 그리겠다 이런 뜻인데, 나는 떴다방도 싫고 뭐 제대로 된 뭐 집에서, 뭐 탄탄한 집에서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냐면, 이준석이 4만 명 지지자 있다, 뭐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이 1000명 다 솎아내고 보니까 한 800명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가지고 지금 그 5개 잡주가 서로 지분 싸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위에 서고자 한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적으로 열어봤을 때는 맹탕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입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라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들킬 때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거죠. 이제 4만 명 지지자 있다, 하루 정도 카운트 된다, 페북에 보면 우습습니다. 막 지역별로 수천 명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모이라고 하면 모이지를 않죠. 뭐 본인의 지역구인 그 노원에서도, 광운대에서도 겨우 모여봤자 그래 많이 쳐줘서 40명. 근데 각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이준석을 지지하시는 분 꽤 많습니다. 정말 지역이 그렇게 인구가 많지도 않은 지역에서도 이준석을 지지하는 수천 명이 나온다는 거. 요렇게 다 모아서 4만 명 지지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구글 폼으로. 구글 폼은요, 요즘에 초등학교 반장 선거 때도 이제 여론조사할 때도 구글 폼을 쓰는데요. 하버드 컴퓨터학, 하버드 전산학을 나왔다라는 이준석이 구글 폼에 집착하는 이유, 조작이 가능하니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준석이 그냥 말장난 좀 많이 하잖아요. 그 진정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신당 창당의 사활을 걸었다. 마지막 정치 인생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조홍천과 함께 탈당한 그 분들도 본인이 가져왔던 그 민주당의 색,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하는 그 정치의 길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나오신 분, 싸우고 나왔다라고 봐야죠. 마지막까지 딜을 했지만 이재명이 뭐 탈당하든지 말든지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탈당 선언을 하고 나왔는데, 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성 있게 다가서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김기현이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까지 신당한다, 창당한다, 탈당한다 라면서 본인의 가치를 좀 올리려고 계속 했어요. 그러고 원희룡 장관이 뭐 비대위로 온다, 약간의 기대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가 온다, 왔다, 안 잡았다, 그냥 특정인으로 분류해서 치워버렸다. 본인은 전화기를 꺼놨다라고 했잖아요. 언제 어떻게 전화 올지 알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탈당에 대해서 바지가랑이 잡고 탈당만큼은 막아주겠지. 왜? 하태경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나가면 30석 잃는다, 청년 정치 중도를 품어야 한다면서 옆에서 계속. 그러나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돼지 갈비집 브레이크 타임 탈당 선언을 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다음 앞도 가도 못하고 뒤도 가도 못하는 거. 본인이 내는 정강 정책들이
우리가 지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이게 현실 감각이 전혀 없다. 세 번째 정강 정책을 내놨다는데요. 첫 번째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삼성전자 주식을 7만 주에서 200만 원대로 만들겠다. 코스피 5천, 코스닥 2,500 시대를 만들겠다 하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200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 주식으로 오르려고 하면요. 시가총액 430조, 시가총액이 1경 3천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자체에 대한 개념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상식 기본 1도 없이 그냥 마구마구 짓거리는 것. 삼성전자 7만 원대, 한 8천 원만 올라도 막 난리가 나는데 200만 원 오른다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갚을 빚이 있다든지 하면 지금 영끌에서 삼성전자 주식 사놔야 합니다. 곧 200만 원 됩니다. 빚 다 갚고 남습니다. 이런 미친 발언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현실 감각 없이. 그런데 이거 잘못 이해해버리면 영혼 끌어다가 폭망하는 길이 온다는 거죠. 국민들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이슈 섬점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또는 생각 없다. 또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늘 말하고 있는 거다. 이준석이 개혁신당 굉장히 조롱받고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 이구라의 개당 정강정책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 대표를 안 쓰는지 아시나요? 이준석의 모든 책임을 안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벗어날 구멍을 찾았다. 그게 이름만 살짝 바꿔서 정강정책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정강정책위원장이신 개당의 이준석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론을 뛰어넘는 누군가의 판단들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이러니까 말장난하죠. 현실론을 뛰어넘는 누군가의 판단들이 있다면, 김종인이 할배 판단해서 두 사람 엮어놨지요? 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5개 잡주들 모여서 지금 삼성전자 만들겠다라고 덤비고 있는데, 제가 5개 잡주 모아봤자 삼성전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미 3지대 빅텐트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지금 발 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또 그 안에서 싸우기 시작했으니까. 이준석의 정치는 뭐냐면 내부 총질이에요. 그 어떤 그 팀, 단체에 들어가서 그 팀의 흠을 잡아서 지적하고, 그러면서 거기 원래 있었던 그 팀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게 이때까지 잘 먹혔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정책 없고 비전 없고 정체가 탄로 났죠. 그 이준석을 감싸고 있던 하버드 복수 전공자, 젊은 정치인, 천재에 가까운 똑똑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매우 많은 기대, 매우 큰 기대가 이제는 다 드러나면서 이준석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 함께 했던 분들, 가스라이팅 당했던 분들이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낙성연대의 조건은 파격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도전을 큰 변화를 만들겠다. 도전으로 큰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무리수를 던져서 삼성전자 200주를 이야기했나 봅니다. 그리고 낙준연대라는 말이 멸칭에 가까워서 이거 말고 리쌍 브라더스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하는데, 가수 리쌍 팬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어디다 갖다 붙여. 그죠? 그리고 멸칭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게 뭐 비난하거나 경멸할 목적으로 비꼬기 위해서 부른다. 그러니까 눈에 뭐만 보인다고 본인 이준석이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의도로 이름 따서 낙준연대라고 했던 것도 베베 꼬여서 이거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사람 안 바뀐다, 쉽게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지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좋은 명칭을 가지고 그것을 유도할 것이다.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유도할 필요가 있을까? 본인의 그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으면요,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를 훈훈하게 우리 훈이 팔 빠져 라고 하면서 시키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빵 터지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지자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명칭들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혐오 정치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으니까 낙준연대, 낙성연대, 하버드 이구라부터 시작해서 리얼 페이션트 또 뭐 있습니까? 대구 각설이 등등등이 나오는 겁니다.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닫아둘 필요 없다. 이미 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쭉쭉쭉.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낙연 정치 인생은 이제 나락으로 가는구나, 끝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유, 김무성이 그 7선을 앞두고 영도에 출마하겠다라는 욕심을 부리는데요. 아니 되어올시다. 지금 마지막 정치 인생 불사르기 위해서 막 이래저래 튀어나오는데요. 이낙연, 이준석, 김무성 다 그 나물에 그 밥, 쉰 밥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정치에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나오겠다라는 거는 본인의 사심으로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무 복귀한 이재명이 법과 펜으로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한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 정도면 망상이다. 누가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라면서 한동훈 비대위가 이게 이재명이 수위를 넘고 있으니 한번 꾹 눌렀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뿐이다. 정치적으로 무리한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이재명답지 않다라고 점잖게 그만해. 이 정도 이야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멘트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면 망상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멘트, 약간 고품질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대표가 하는 말 정도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재명이 하는 말들을 보면 굉장히 저질스럽다. 그리고 자극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상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건가? 제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별개의 인간들,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제가? 아니 혼자 자꾸 이상한 음모론을 펼치지 말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상장애 쪽에 가깝다라고 봐야죠. 댓글에 가장 엄지척 1000명에 가까운 추천을 받은 게 있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을 것이 리자이밍. 말이면 다냐? 상대를 죽이려 한다고 누가 누굴 죽이려 한 거냐? 사회 갈등만 가져올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라니 한심하다.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조금 공격적인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 보면요. 정치인으로서 갖출 수 있는 그 기본은 아니다라는 것. 사실 어떤 팀의 리더를 하려면 아우르고 통합하고 분쟁을 끝내야 되는 게 리더로서 하는 거죠. 리더로서. 근데 그 리더가 분쟁을 만들고 갈라치기를 하고 네 편 내 편 나눠서 팀을 박살낸다? 그건 리더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가 50명 정원을 축소한다, 250명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욕먹어도 미래에 맞는 이야기를 해라. 그 말은 미래에 맞지 않다. 왜? 비례 자리 없어질까봐? 지금 비례 앞대가리 받으려고 비례에 그래도 의석수로 어떻게든 배치 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가 의원수를 줄인다고 하니 이제 두근두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신감 뿜뿜한 이준석을 한번 봤는데요. 그 망상 장애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당 처음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 들어간 조정훈 의원이 본인도 5,000명 모아봤는데 굉장히 힘들다. 이준석 창당 실패할 거다. 방송 나오지 말고 당원이나 모으러 다니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구글 폼으로 4만 명, 몇만 명 달성했다. 이거를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감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새누리당 때 재창당한 것, 그 다음에 바른정당, 바미당이죠. 바른정당 할 때 신설, 창당 공부했다. 새로운 보수당은 시간에 쫓겨 하는 창당도 해봤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제가 거의
뭐 대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베테랑인 척 하는데요. 이준석의 개혁신당, 개당이죠. 민주당의 당원을 그대로 뺏겨서 글자수, 문구까지 같았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는 거죠. 이거 보면 그 제대로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카피킬러라고 요즘에는 그냥 텀페이퍼 과제를 낼 때도 그 교수님한테 낼 때도 카피킬러를 한번 돌려서 그 카피한 부분의 퍼센테이지를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갖다 붙이는 복사 이거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버드의 총장 같은 경우도 논문 뺏겼다라는 이유로 좀 불명예스럽게 이제 끝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누군가의 논문을 뺏긴다든지 뭐 어디에 있는 뭐 네이버 잔지식 위키 리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뺏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불어. 그러면 퇴학당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당원을 그대로 글자수와 문구까지도 뺏겼다. 제대로 공부 안 했다라는 거. 인생 자체가 진실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 진정성 없었다. 바지 끄댕이 잡고 그러니까 머물러 주십시오. 그거를 기다렸다가 한동훈 비대위가 무시 전략. 그다음에 사람 취급 안 하니까 말한 거는 있고 가오 떨어지니까 탈당 선언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참 딱하고 한심합니다.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진짜 다시는 이런 류의 정치 양아치들이 설쳐되는 꼴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된다는 거에 이런 부분이죠. 이거 이준석 이 사람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언론이 다뤄주고 있다는 거. 유사 언론이 만든 그런 뻥튀기와 가짜 뉴스들이 버무려져서 만들어진 게 이준석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준석을 조작주, 부실 재무제표를 들고 있는 조작주, 그 조작은 본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언론과 짬짬이가 돼서 거대 뻥튀기를 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왔다라는 겁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을 뺏겼다는 부분에 문제될 거 없다. 어차피 이재명이 똘마니 노릇하는 놈인데 이게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를 씹어 제끼는 이유는 원래 이재명이 윤석열과 비교가 되던 한동훈의 등장으로 이재명이 대선 한동훈과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요거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한동훈 비대위를 스크러치 내고 있다. 부산 팽한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산을 조롱했다라고 한동훈 비대위를 긁어댔었죠. 이게 머릿속에 꽉 차 본인의 쉽게 얘기하면 본인의 정치 철학, 정치 이념,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방향성이 정확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묻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제대로 된 말들, 제대로 된 뭐 정책들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남 흠잡기식만 하고 있다. 요거는 좌편향된 유튜버 방송에 나가서 할 짓을 지금 언론이 계속 다뤄주고 있다. 이제 피곤하니까 그만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탄탄하게 잘 가고 있는 건 본인이 가지는 플랜이 있고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이죠. 18일에는요. 첫 의총에 참석해서 공천 룰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공천 룰에 대한 내용들을 천천히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걸 계속 던졌었죠.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하겠다.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해야지 공천에 서류를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250명 정원으로 하겠다. 이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힘을 가지면 이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했던 부분들을 던져놓은 거예요. 내일 18일에 싹 주워 담아서 이 공천 룰의 반발이 분명히 내부에서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매듭을 하는 자리가 될 거다. 이미 3선 이상 공천 시 마이너스 몇 퍼센트, 몇 점을 먹고 들어가는 것. 이제 새 얼굴, 새 정치, 젊은 정치의 국힘을 체질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했지요. 내일은 어떤 트집을 잡고 억지를 부릴지 재밌는데요. 또 기대해 보면서 이준석 후력 패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